조용하고 고요한 북촌 한옥마을, 전통적인 한국 가옥들로 가득 찬 이 역사적인 동네에 봄의 태양이 부드러운 금빛으로 하늘을 물들였다. 곡선형의 한옥 지붕은 돌로 된 골목길 위로 우아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공기는 벚꽃의 향기와 함께 어느 한옥집 작은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냄새로 채워졌다. 바람에 느리게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고요함을 깨우며 신비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모든 것이 기억될 운명을 지닌 만남의 완벽한 배경처럼 보였지만 그중 몇몇은 축복받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서유는 긴 흑발이 바람에 춤추는 25살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가벼운 발걸음은 산들바람처럼 북촌의 골목길을 따라 이어졌고 그녀의 갈색 눈동자는 멜랑콜리와 결단력이 공존했다. 그녀는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되돌아보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할머니 은지의 한옥이었다. 은지는 세대를 담아낸 주름진 얼굴로 가족의 역사를 품고 있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한옥의 안뜰에서 서유는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이종 사촌 지훈을 다시 만났다. 27살이 된 그는 이제 전통을 보존하는데 열정적인 건축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와 부드러운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서윤처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깊은 감정들이 숨겨져 있었다. 재회는 형식적이었다. 지훈은 서윤을 보자마자 공손히 허리를 숙였고 그녀도 전통의 무게를 느끼며 동일하게 인사했다. 할머니 은지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며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주시 속에서 초기 대화는 짧고 예의 바른 수준에 머물렀지만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익숙함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다. 변화는 조계사를 방문하면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사찰의 돌바닥에 의해 조용히 흡수되었다. 붉고 노란색의 화려한 색감으로 물든 연등이 바람에 흔들리며 이곳의 평온함과 대조를 이루었다. 지훈은 사찰의 조각상과 생생한 색채로 칠해진 기하학적 패턴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서유는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귀를 기울였지만 단순한 존경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시선이 사찰이 아니라 그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지나갔고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들은 곧 시선을 피하며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 순간은 지워질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에 깊고 금기된 무언가가 깨어났고 그것이 잘못된 감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었다. 한옥으로 돌아온 뒤 집안 공기는 더 답답하게 느껴졌다. 할머니 은지는 두 사람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유는 방 안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나무로 된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의심했고 지훈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몰두하려 했지만 그가 그린 모든 선은 결국 서윤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이 내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어느 날 밤 청계천의 연등 축제 도중 지훈은 서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시냇가 근처에서 만났고 연등의 빛이 물 위에 마법처럼 반사되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냇물 소리와 섞여 고백의 순간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만들어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침내 침묵을 깨뜨렸다. 서윤아, 너도 마음이 원하는 것과 옳은 것 사이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어? 그의 질문은 공기 중에 떠올랐고 서윤은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대신 그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지우는 한 발짝 다가가며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 서유는 눈을 감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에게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지훈아, 우리는 배운 모든 것, 우리 가족이 기대하는 모든 것에 반하고 있어. 어떻게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어? 지훈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 후 몇 주간 그들의 관계는 열정과 죄책감의 혼합이었다. 손이 닿을 때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수백 년의 전통의 무게가 그들 위에 얹혀 있었다. 그들은 광장시장에서 떡볶이와 만두의 향기로 가득 찬 현지 시장을 함께 탐방했고 북한산 국립공원의 산책로를 걸었다. 자연의 고요함은 그들 사이에 피어나는 금지된 사랑에 대한 성소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행복의 순간마다 들켜버릴 두려움이 그들을 짓눌렀다. 긴장은 결국 가족 저녁 식사 중에 절정에 이르렀다. 할머니 은지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였다. 지훈과 서윤이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가 들어와 두 사람을 직시했다.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렸고 지훈은 무언가 대답하려 애썼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가질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너희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니? 그녀는 두 사람을 연민과 이해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알아둬라. 사랑은 강력한 힘이지만 가족의 평화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그 말들은 마치 판결처럼 메아리쳤다. 서윤과 지훈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 서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지훈은 자신의 일에 더욱 몰두했다. 그들이 나누었던 사랑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숨겨진 비밀로 남았고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랑조차도 인생이 부과하는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기억이 되었다. 몇 년 후 서윤은 다시 할머니의 한옥을 방문했다. 지훈은 그곳에 없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연등을 바라보며 서윤은 그 사랑이 비록 아팠지만 그녀에게 자신과 마음의 힘에 대해 깊은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윤이 오래된 한옥의 마당에 멈춰 서 있는 동안 마른 잎을 밟는 소리와 들꽃 정원의 익숙한 향기가 그녀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그곳에는 뭔가 손댈 수 없는 느낌이 있었고 마치 시간이 그녀와 지훈이 공유했던 순간들 속에 멈춰 있는 듯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가을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 뒤 천천히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하던 마루로 걸어갔다. 이제 그 마루는 더 조용해 보였고 마치 그녀의 삶의 또 다른 장을 증언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한옥 안에서는 할머니 은지가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는 마치 최면을 거는 듯했지만 곧 그녀는 서윤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의미가 담긴 평온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그려졌다. 돌아왔구나, 서윤아. 할머니는 바느질을 옆으로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곳이 너를 오래도록 붙잡아둘 거라는 걸 알았단다. 서윤은 살짝 미소 지으며 다가가 할머니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방 안을 천천히 훑었고 그녀가 다시는 찾을 수 없으리라 알았던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지훈의 부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한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무엇이 저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서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움 때문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지혜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의 손녀를 바라보았다. 아니면 서윤아,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미처 끝내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기 때문일지도 모른단다. 서윤은 침묵을 지키며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지훈에 대한 사랑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사랑은 이제 변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날카로운 아픔이 아닌 부드럽고 멜랑콜리한 느낌이었다. 마치 끝없이 반복되지만 결코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음악처럼 말이다. 그날 밤 보름달이 한옥의 곡선형 지붕을 밝히는 동안 서윤은 특별한 장소를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와 지훈이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썼던 중요한 순간을 공유했던 사찰이었다. 사찰로 가는 길은 신비로운 어스름에 감싸여 있었고 나무들은 바람의 리듬에 따라 춤추듯 그림자를 드리웠다. 연등은 여전히 사찰을 장식하며 오후 비로 인해 생긴 무릉덩이 위에 다채로운 반사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서윤은 사찰의 고요한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주불전에 멈춰 섰다. 촛불 아래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의 상이 평온함을 발산하고 있었다. 서유는 명상용 방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에 몸을 맡겼다. 지훈. 그의 이름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기도처럼 우주를 향한 속삭임처럼 울렸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를 생각하고 있을까? 시간이 그렇게나 흘렀음에도 그날 밤 시냇가에서 느꼈던 감정은 여전히 생생했다. 갑자기 그녀 뒤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침묵을 깼다. 서유는 천천히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심장이 한순간 멈춘 듯했다. 천천히 재단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알아보자 그녀의 마음은 요동쳤다. 지훈이 그곳에 있었다. 마치 촛불처럼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그는 너무나도 실제였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성숙해 보였고 얼굴에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 빛나는 그 무엇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서유나.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다. 나도 기대하지 못했어. 지훈아, 네가 여기 있다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그녀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나는 이 사찰에 자주 와. 이곳은 언제나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줬지만 오늘은 그 이상인 것 같아. 그들 사이의 침묵은 지난 수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모든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지훈이 한 발짝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유나, 나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우리가 내린 선택이 옳다고. 그게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내 마음은 한 번도 너를 놓아준 적이 없어. 서유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참았다. 그 말들이 위안이 되긴 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나도 너를 생각했어, 지훈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여전히 같아. 여전히 같은 장벽 앞에 서 있어.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장벽은 항상 존재하겠지만 어쩌면 시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줬을지도 몰라. 서유나,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하지만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지 않으면 더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고백은 서윤의 깊은 내면을 울렸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희귀하고 특별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할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가족뿐만 아니라 조화를 개인의 욕망보다 우선시하는 문화적 구조 전체와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 앞에서 촛불의 은은한 빛 아래 서 있던 서유는 사랑이란 무엇보다도 하나의 선택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용감하고 위험한 선택일지라도 여전히 선택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그의 손가락 사이에 자신의 손가락을 끼워 넣었다. 그럼 시도해보자, 지훈아. 함께.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긴 밤이 지난 뒤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았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국 마음이 선택을 내릴 때는 가장 오래된 전통조차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사찰에서 춤추는 연등 아래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했다.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장이었다.